뉴저지 주민들의 높은 재산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여 곳에 달하는 학군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뉴욕주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1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달 본선거에서는 뉴욕시 공직선거에 순위 선택 투표제를 도입하는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내 노숙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미 전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와 마찬가지로 과거 수많은 여성을 살해했다고 교도소 복역 중에 실토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 방지 운동단체인 멸종저항이 주도하는 시위가 7일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60여 개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로어 맨하탄에서 26명이 체포됐습니다. 40년간 활동하며 많은 시인을 배출한 뉴욕시 문학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에스터와 재단이 주최한 유가족을 위한 마인드 테라피 모임이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퀘이커 미팅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높은 재산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여 곳에 달하는 학군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 $10,000,000를 로컬 정부의 서비스 공유와 합병을 도울 신지역 효율성 달성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약 $2,000,000는 학군 통폐합 연구에 쓸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머피 주지사는 공식적으로 학군 통폐합을 지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정된 예산으로 스위니 주상위원장의 학군 통폐합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내비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위니 의장이 발표한 보고서는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학군을 초중고교 학군 모두 운영하는 곳에 통폐합할 경우 재산세 절약 효과와 함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가 전국에서 텍스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군이 조정된다면은 텍스페이어들이 상당히 환영할 거고 또 뉴저지가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600여 학군이 운영되는 뉴저지주에서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학군마다 교육감 등 운영을 위한 고연봉 행정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다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암만 스쿨이 작아도 슈퍼인텐던트도 있어야 되고 프린시플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통폐합을 함으로써 돈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학군 통폐합이 실현될 경우 한인 밀집 학군을 포함 뉴저지 학군은 300여 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학군 통폐합을 통해 학군 운영 비용의 절약과 주민재산세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11월 5일 뉴욕주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1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월 본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11일까지 각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1일까지 자신이 적힌 등록 용지를 각 지역구 선관위에 16일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유권자 정당 변경 마감일도 11일까지 진행되며 주소 변경은 16일까지 가능합니다. 뉴욕주 본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는 한인 커뮤니티 정치적 신장의 출발입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 시민권자들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각 보로, 검사장, 판사, 뉴욕주상원 57선거구 등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내달 본선거에서는 뉴욕시 공직선거에 순위 선택 투표제를 도입하는 여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11월 5일에 진행되는 본선거에서 뉴욕시의 순위 선택 투표제를 도입하는 주민 투표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통과된다면 주민들의 선호 순에 따라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를 순위대로 기입하고 개표 결과 과반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낮은 지지율의 후보를 탈락시키면서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들이 2순위로 표기한 후보에게 해당 표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과반 지지율을 획득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득표율이 낮은 후보를 순서대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투표제도는 결선 투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돼 최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를 보면 일단 사표를 방지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결선 투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뉴욕시의 이 재정도 좋아지고 또 많은 후보들이 결선 투표라는 것을 통해 갖고 또 어나들 돈을 모금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고통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이 제도는 샌프란시스코하고 미네소타주 그리고 샌폴 메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서 뉴욕시도 이것을 따르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의 옹호자들은 결선 투표를 치르는 비용을 절감시키며 선출자가 2차, 3차 지명자여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후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는 2021년 빌 드블라지오 시장을 비롯 30여 명의 시의원 등의 정치인들이 임기 제한으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약 70%의 공직자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거를 앞두고 결선 투표를 막기 위해 순위 선택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내 노숙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미 전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는 7일 보도에서 집계된 자료를 통해 인구 대비 노숙자가 많은 48개 미국 주요 도시 중 뉴욕시의 전체 인구 약 856만 명 가운데 약 7만 8,680명이 노숙자이며 3,711명은 보호소가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이어 노숙자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는 LA로 인구 약 394만 9,800명 중 약 5만 명이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노숙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면서 노숙자를 간신히 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노숙자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보호소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춘재와 마찬가지로 과거 수많은 여성을 살해했다고 교도소 복역 중에 실토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뮤얼 리틀은 지난해 FBI 강력범죄자 체포 프로그램에 따라 조사받던 중 19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 동안 무려 93명의 여성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날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이던 리틀이 최소 50여 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리틀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돌아다니며 주로 성매매를 하거나 마약에 중독된 여성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여성들의 사인이 약물 과다 복용이나 원인 미상으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거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FBI는 그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자백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FBI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살인사건에 대해 리틀이 진술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영상과 그가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올렸습니다. 초상화는 모두 리틀이 직접 그린 것으로 대부분 흑인 여성입니다. 그의 살인 행각이 확인되면서 미국에서 최악의 연쇄 살인마라는 오명은 1982년부터 6년 동안 49명의 여성을 살해한 게리 리치웨이에서 이제는 세뮤얼 리틀로 바뀌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기후변화 방지 운동단체인 멸종저항이 주도하는 시위가 7일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60여 개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로어 맨하탄에서 26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단체는 북극곰을 비롯한 멸종위기 동물로 분장하는 등 시선을 끄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앞 거리에 피를 연상하게 하는 붉은색 염료가 뿌려져 있고 누워서 죽은 척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를 위협하는 유해한 물질들이 급증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방독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등에서도 시위대는 도로에 들어 눕거나 텐트를 치며 점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운동가들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위를 이끌어온 기후변화 방지 운동단체인 멸종저항은 오는 2025년까지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 위한 정책을 각 나라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활동가들은 앞으로 2주간 전 세계 60개의 도시에서 이 같은 비폭력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40년간 활동하며 많은 시인을 배출한 뉴욕시 문학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뉴욕시 문학회는 뉴욕시 일원의 문학인들이 40여 년의 기본 작업을 거쳐 대표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조국의 언어를 잊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하며 많은 시인을 배출했습니다. 12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비영리 단체로 공식 출범합니다. 이 단체는 곽상희, 김범중, 윤영범 씨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시를 통해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새롭게 시 문학을 꾸며 이민 생활의 구석구석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밝히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에스더아 재단이 주최한 유가족을 위한 마인드 테라피 모임이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퀘이커 미팅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로 가족 구성원을 잃은 유가족들 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 예방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현미숙 재단 사무총장은 우리 주변에 가족 간 사별이 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실 후 적응을 가로막는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인들의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아 재단은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 교육을 받은 봉사자 및 전문 상담가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헬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3일 퀸즈 홀리스힐 201 스트리트에 있는 한 주택에서 현금 2만 7천 달러와 팔찌, 반지 등 금품을 탈취해 달아난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시경이 지난 5일 제공한 감시카메라 동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당시 등판에 산타크루즈라고 적힌 검정색 후드 자켓과 유사한 색의 바지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시경은 용의자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범죄 신고 핫라인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뉴저지 18번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로 정리 작업과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로 화요일 아침 출근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미국 뉴저지에서 배달 중이던 운전자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밤 10시 30분경 신고 전화를 받고 해리슨 스트리트와 로사파크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43세의 운전자 레트라 로드는 차량 운전석에서 총상을 입은 후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올 들어 뉴저지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430명에 육박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 통계에 따르면 7일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26명으로 전년에 비해 6.2% 증가했습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226건, 동승자가 60건, 자전거 탑승자가 8명 사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행자의 경우 132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5.6% 늘어났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사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버갱 카운티에서 30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는 경찰이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연봉만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뉴저지주 경관의 평균 연봉은 9만 3천 달러였고 근무 경력은 13.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타운 경찰이나 카운티 경찰을 비롯해 학교 경찰과 주 검찰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형사 등 전체 경찰의 절반 이상이 1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보건국이 제25회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0일 오전 9시부터 낮 1시까지 잭 알터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박람회에서 독감 예방 접종도 시행됩니다. 검진 대상은 치과, 구강암, 피부암, 안과, 청각 테스트,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등이며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줄 예정입니다. 검진 희망자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65세 이상 한인들은 메디케어 파트 B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자신의 새 집무실을 위해 약 100만 달러나 되는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뉴욕의 새 오피스 공사 및 새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1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새로운 사무실 렌트비는 기존 사무실보다 10만 달러나 비싼 14만 5천 달러입니다. 새 집무실의 렌트비에 너무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는 비판에 주지사 측은 현재 뉴욕 주지사 집무실이 너무 협소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 집무실로 이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2020 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을 모시고 2020 인구조사 진행 과정, 내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김동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뉴욕과 뉴저지에서 2020 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센서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첫 번째 선거구 재조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연방 선거구 재정, 연방 하원, 그다음에 각 주별로는 주 상하원, 그다음에 밑으로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연방 선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저지 주는 지난 10년 전에 한 석을 잃었고 뉴욕 주는 2석을 잃었어요. 한 석당 연방 하원 한 석당 인구가 6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뉴저지는 이 60만 명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고 뉴욕은 120만 명이 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2010년 기준으로 연방정부에서 한 명당 지원하는 지원금이 매년 2,000불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만 불이죠. 그리고 2만 불 곱하기 60만을 하면 얼마 됩니까? 그러면 120억 달러입니다. 12억 불 정도 되는 그전 돈인데 이 돈을 지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뉴욕 같은 경우는 얼마냐? 240억 불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저소득층 아파트, 노인 아파트, 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뭐 여러 공공시설에 관련된 투자 이런 데에 들어가는데 이 돈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계속 메인테인해서 못하니까 점점 노후하고 낡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대부분 모릅니다. 빵을 만들 때는
아무도 없다, 빵을 만들 때는 없다가 만들고 나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눠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인구조사 그릇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 모든 커뮤니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인구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텍사스가 세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텍사스는 벌써 360억 달러라는 돈을 세수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텐데요. 네. 추진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은 이제 캠페인이 먼저입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한인들이 왜 인구조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이제 이해를 하고 이 캠페인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지상사, 유학생, 그리고 뭐 친척집에 주소를 두고 적어도 한 달 가까이 와 있는 이런 분들 모두 다가 여기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지상사나 유학생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참가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서류가 없는 분들이 여기에 참가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안전이 보장이 되고 어떤 이민국이나 이런 데 자료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응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계속 살아야 되고 자녀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설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들어가고는 인구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간단합니다. 이 10문제에 한해서 이제 질문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질문서가 옵니다. 그럼 그 질문서에는 전부 영어와 히스패닉으로 돼 있는데 내가 필요로 하면 다시 한국어로 달라고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그러나 거기 보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오는 질문지에 거기에 아이디 넘버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아이디 넘버를 넣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언어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번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인구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이제 저희들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구조사 캠페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우리 인구조사 추진위원회에 후원금을 내주시면 그 후원금이 모두 다 이런 언론사들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브로셔라든지 포스터를 만들고 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연방정부에서 인구조사국에 배정하는 돈이 반 이상이 깎였기 때문에 인구조사국이 그렇게 캠페인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이 캠페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인구조사 추진위원회로 많은 후원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찬 대표님 오늘도 시간 내주시고 센서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을 모시고 2020 인구조사 추진위원회 결성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